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뉴욕과 인근 지역이 진도 4.8의 지진으로 흔들렸습니다. 진앙지는 뉴저지주 레바논이고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공항 운항에는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계의 공통적인 탑 뉴스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난민이 먹을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국경을 오픈한다는 방향 전환입니다. 구호단체 차량을 공습해서 그와 연관된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의 전쟁 코스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유엔과 미국 정치권에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이 논의됐거나 논의 중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상원 의원은 미국 정치인은 윤리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고 도구도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F-15 전투기 파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에 미국에서는 30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또 전문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실업률은 3.8%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여러 주요 혐의를 기각시키려는 법정 과정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암살 56주년을 맞아서 비폭력 운동을 한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치폭력 위협에 대해서는 경고했습니다. 미국, 한국, 인도의 선거를 중국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교란시킬 것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경고했습니다. 위스콘신 주지사가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를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미 거의 전역에서 일식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평생 한 번 기회가 있을 개기 일식을 보기 위해 400만 명의 미국인이 여행을 하고 병원에서는 부상자를 치료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크리스천은 일식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라고 믿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혹시 지금 뉴욕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오늘 아침에 놀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쩌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시다가 뉴욕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한 지진을 동부에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제가 익숙한 지진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큰 대단한 피해는 아직까지는 보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도는 4.8인이었기 때문에 4.8 정도면 서부에서는 웬만한 피해가 나올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우선 뉴욕의 주지사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캐시 호철 주지사가 한 10분쯤 전에 이제 기자들 앞에서 아직은 별일이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집에서도 서베이를 하십시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뉴욕에 We've not identified any life-threatening situations, but we are certainly asking our local law enforcement and emergency services. 특별히 사람의 생명에 해가 되는 그런 일은 없지만 다 주의하고 조사하고 로컬 법 집행관부터 전부 각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Aftermath of an event like this. Now, again, I have a few safety tips because New Yorkers are not accustomed to having earthquakes. 네, 뉴요커들은 이 지진에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캘리포니아 주민에게는 아주 익숙합니다. Cover and to hold on, drop to the floor, cover your neck, and hold on to something that is sturdy. Take caution near any damaged buildings. Again, we don't have reports of damage. 네, 여진도 일어날 수 있고 하니까 여진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제 다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집 안에서 금이 갔다던가 아주 그것이 심하다면은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를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스스로 챙겨야지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뉴욕 주지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Windows, staircases, and if you see any damage at all, you may need to relocate while the event is going on.
Again, check your own gas lines and water lines to make 네, sure 가스 that your 라인, family is 워터 safe. 라인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조금 심하게 금이 갔다 싶으면 리로케이트 하라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About 있죠. what happened in Taiwan with that deadly earthquake. 네, 대만에 정말 데들리한 얼스퀵 실제로 사람들이 숨졌던 그것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Catherine Garcia and Commissioner Bray will explain. 네, 이제 전문가가 이제 뉴욕의 주지사로서 주민들도 안심시키고 한마디를 했고 그 뒤에는 이제 커미셔너가 얘기를 했는데 뭐 거의 아직까지는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7시 10분경이었고요. 뉴저지주 레바논이 진앙지인데 레바논이 뉴욕에서 한 뭐 그 서쪽으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그 도시라고 하고요. 뭐 에릭 아담스 시장은 뉴욕 시장은 시장대로 소방국은 소방국대로 지금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었죠. 뭐 뉴욕의 리버티 공항이라든가 뭐 국제공항이죠.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또 그 뉴욕의 그 라가디아 공항 이런 데 모두 연착되거나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니까 잠옷을 입고 블루클린에서도 느꼈기 때문에 대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동해안이 워낙에 지진이 드물기 때문에 이 같은 지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뉴욕에서 지난 40년 동안 일어난 지진 가운데 오늘이 진도가 4.8이니까 가장 강했답니다. 지난해에도 2월 달에 그 뉴욕이죠. 버팔로에서 3.8 진도의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1983년도에 진도 5.1의 지진이 뉴욕의 뉴컴 인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오늘의 4.8이 가장 강한 지진이고요.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뭐 인명 피해라든가 큰 재산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가 봅니다. 뭐가 흔들리고 떨어지고 한 정도는 있었어도 그리고 이제 가까운 뭐 필라델피아라든가 보스톤 이런 데서도 진도를 느꼈다고 하지만 뉴욕에서 자녀분들이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는 많은 그 한인 부모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안전합니다. 모두 안전할 테니까 오늘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사실은 뭐 북동부 쪽에 정말 대단한 폭풍이다 해서 그게 뉴스가 되겠구나 오늘 했더니 이렇게 갑자기 지진이 왔었다는 것 그리고 지진 전에도 그쪽에 이제 폭풍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전이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안전하다. 또 대만의 지진도요. 현재 뭐 한 20명 미만의 분들이 행방불명된 것 같은데 대만의 경우에는 워낙에 그 준비가 철저했기 때문에 뭐 빌딩 구조라든가 그런 것도 그랬고 그리고 사람들도 캘리포니아 주민들처럼 충분히 이 지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망자도 있었고 부상자도 많았지만 피해가 적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염려는 하지 마세요. 뉴욕의 지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이래서 모든 것들이 전환점이 있는 겁니다. 뉴스에도 저로서는 전환점이 있었고요. 오늘 이 뉴스를 맨 앞에 전해야지 했는데 뉴욕의 지진 뉴스가 나오면서 그 뉴스를 먼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구호 활동을 하는 월드 센트럴 키친 스텝 7명이 사망한 뒤에 미국이 이스라엘의 정책을 약간 바꿨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방송을 할 때 바이든 대통령과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 통화를 했지만 이스라엘의 정책 자체가 바뀔 것 같진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글쎄요. 정책의 바뀜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도 마지못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떠한 것 때문에요? 이게 전환점을 만들었죠. 세 대의 월드 센트럴 키친 차량이 한 간격이 1.5마일 정도는 됐대요. 그 잔뜩 먹을 것을 싣고 어디로 운반을 하는데 세 대의 차량이 1.5마일씩이나 됐는데 어떻게 그 세 대의 차량이 다 공습을 받는가. 그래서 두 대의 차량에서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세 번째 차량에서 7명이 숨진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월드 센트럴 키친을 만든 호세 안드레스라는 유명한 그 스페인계의 미국인이 이건 조준을 한 게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못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그 오폭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나의 인내심은 여기까지다 하면서 어제 전화를 한 거잖아요. 전화하기 전에 이미 뭐
뭔가 나하고 전화 통화하기 전에 입장을 바꾸지 않을 거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을 받기 힘들어 하는 뭐라고 할까요? 최후 통첩이죠, 일종의. 그런 것을 해놓고 한 30분 동안 전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어제는 더군다나 이 그 월드 그 센트럴 키친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호세 안드레스와 또 친한 친구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 즉각 휴전하라. 민간인 보호하라. 구호 작업하는 사람들 보호하라. 뭐 거기에 무슨 조건절도 없어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도 우리가 정책을 바꾸겠다. 이거 조건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3시간 뒤에 이스라엘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북부에 저쪽 뭐 이제 뭐 이쪽 동쪽으로는 뭐 요르단하고도 통하고 하는 에레스라는 국경을 열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국경을 연다는 것은 그쪽을 통해서 가자지구로 이제 먹을 것이 북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민간인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 아주 긍정적인 방향이네요. 이 정도를 얘기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가 처음이 아니에요. 거듭 어제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 된다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 세계에서 어느 나라의 누구보다도 가장 확고한 이스라엘의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두 번째 했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사랑하는지 I'm not sure.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겁합니다. 제가 이래서 비겁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이게 본인의 어떠한 그 생각이나 기준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지라는 100%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지 I'm not sure. 내가 잘 모르겠어. 즉각 휴전해라 하고 두 번째 이제 공개적인 말로 촉구를 한 거잖아요. 어제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거기서 끝내야죠. 그리고 나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작한 일을 끝내야지. 그럼 전쟁을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또. 앞에 지금 당장 휴전을 하라면서요. 전쟁을 끝내라고 촉구를 했으면 그걸로 가야지. 이 사람도 만족시키고 이 표도 만족시키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여론은 이스라엘 쪽에 나쁘니까 그 표를 받아야 되니까 빨리 전쟁을 끝내라라고 촉구를 해놓고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의 이스라엘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또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시작한 일을 끝내야지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정치 대통령 후보로서 나온 사람으로서 지도자적인 세계관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표박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서도 많이 변했어요. 얼마 전에 그 베니 간츠 전에 국방부 장관도 지냈고 2022년까지 지금은 이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그 벤자민 네탄야후의 라이벌이긴 하지만 라이벌이면서도 같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 팀에 속해 있는 베니 간츠가 어제 딱 얘기를 했습니다. 9월 달에 조기 선거를 해야지 된다. 벤자민 네탄야후 바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미국 정치인들도 민주당조차도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척 슈머가 이스라엘계고 이스라엘계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벤자민 네탄야후와 누구보다 가까웠었던 사람이 이대로 나가다간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고립되고 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코스를 바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베니 간츠가 비난했습니다. 이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를. 그러더니 한 이게 2주일 정도는 지난 거죠. 딱 말을 바꿔서 이제는 9월달 조기 선거를 주장을 합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전쟁 중이기 때문에 라이벌이 합쳤었는데 벤자민 네탄야후와 베니 간츠가 전쟁 중에도 이게 이제 서로 파토가 날 수도 있구나. 이스라엘 정부의 단결이 흔들리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미국은 이제 이 구호단체 사람들이 숨지고 전환점을 마련한 것을 확 활용을 하기 위해서 카이로로 CIA 국장이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몇 번째 가는지 모릅니다. 또 갑니다. 이때는 또 이스라엘에도 만족을 시켜야지 되고 인질들도 풀어내야지 되니까 이번에 카이로에 가서는 인질 협상에 관한 것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는 이스라엘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매사추세츠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저는 이스라엘의 F-15 전투기 파는 것을 중단시키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의회가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는 법적 도구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법을 위반하는 나라에 무기를 파는 걸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면 안 되죠. 미국의 법이라는 것은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을 목표로 민간인을 많이 살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인도주의법, 전쟁법 등등이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 이건 도덕적인 의문이고 법적인 의문이고 의회의 책임을 내가 의회의 한 입법기관으로서 맡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에 무기를 팔려는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거의 승인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신형 F-15 전투기 50대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뭐 30대 또 뭐 탄약 키드 아니면 그 덤밤이요. 멍청한 폭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덤밤을 정밀하게 유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기구 같은 것을 팔기로 했었거든요. 그걸 난 이거 못 팔게 하겠어 했고 역시 민주당인 크리스 쿤 델라웨어가 지역구인 크리스 쿤 의원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절대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미국 정치인들은 양심상 도덕상 말만이 아니라 정책 변경을 검토해야 되는 시기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중동 한가운데 종교도 다르고 어떤 그 정치적인 구조도 다른 민주주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전략적인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을 많이 지원하고 이스라엘의 무기를 팔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미국은 지원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 왔는데 이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엔에서는 그 인권위원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중지안이 오늘 투표가 됐거든요. 오늘 유엔 회의도 지진이 일어나서 잠깐 중단되기도 했어요. 뉴욕에서 28개국이 이스라엘의 무기 판매는 안 된다. 찬성 6개국이 반대 13개국이 기권했습니다. 그럼 28개국이 무기 팔면 안 된다. 나머지 19개국은 기권하거나 반대했거든요.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무기 가장 많이 파는 나라가 반대를 했죠. 그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죠. 그 밖에 독일이 미국의 반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뭐 어떤 조사에서는 69% 나오고 지난 10년 동안 어떤 조사에서는 65% 나오거든요. 독일이 한 이스라엘이 무기 수입하는 것에 미국의 반 29%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이 이태리예요. 이태리가 한 이스라엘이 무기 수입하는 것에 4.7% 정도를 차지하니까 당연히 6개국 반대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무기 팔면 안 됩니다 하는 안에 대해서 독일과 미국이죠. 앞장섰고 나머지 4개국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독일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안이 하마스를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독일도 궁색한 거예요. 팔아서 돈은 벌기는 벌어야지 되겠는데 이스라엘이 저렇게 쓰면은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마스도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에인데 이건 변명은 어떻게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구실이에요. 구실이죠. 미국과 독일은 이스라엘에 무기 많이 팔아서 미국도 그렇지 않아도 지원해주는 돈이 있는데 그 지원을 왜 합니까? 미국이 지원해준 돈으로 미국의 돈을 내고 이스라엘이 무기를 사가서 가자를 퍽퍽 폭격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자베스 워렌과 같은 연방 상원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미국이 매년 이스라엘에 38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평균 그 정도 됐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지금 전환점을 맞기는 맞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또 하나 이스라엘이 며칠 전에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해서 그 이란의 혁명수비대원 그것도 특히 제일 탑의 장군과 그 바로 아랫사람을 포함해서 7사람이 숨지고 그리고 어떠한 나라의 그 영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주권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인데 딱 그렇게 공습을 했잖아요. 미국의 CIA가 이스라엘에 경고했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란이 그게 어제 일이었거든요. 오후에 48시간 안에 이스라엘에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는 경우 지금 뭐 오일 값도 어제 보니까 $90 배럴당 이렇게 올라갔던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미워서 그런 거다 뭐 이런 등등의 해석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란과 이란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한다고 미국의 경고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러시아에도 경고를 했는데 러시아가 그걸 묵살했다가 그 같은 아주 엄청난 그 홀에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1200명 숨졌다고 33,000명 이상을 숨지게 했는데 의도적으로 정말 들어가서 민간인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또 더 이란을 공격을 할 것이고 이래서 이제 중동 전쟁 확대가 굉장히 우려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쪽 문제가 그 정도로 복잡하게 돼 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중요한 미국의 정치 그리고 이건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수인종과도 연관된 거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는 그 뉴욕의 시장이 에릭 아담스 시장이 나와서 좀 전에 그 캐시 호철 그 주지사가 얘기한 것과 거의 비슷한 오늘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하긴 했지만 큰 피해는 아직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여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 볼티모어 항구 있죠? 볼티모어 항구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빨리 오픈되네요. 4월 말에 부분적으로 오픈되고 완전하게는 5월 말에 이제 오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배 안에 계시는 분들 어제 그제 사이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 배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처음에 며칠은요, 이 다리를 그 배가 큰 그 화물선이 딱 치고 나서 이분들이 그게 주중이었는데 토요일까지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대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뭐 그냥 천하에 몹쓸 인간들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를 너무 두려워하셨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배에서 내릴 때는 크루즈 타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크루즈의 일반 승객이나 이렇게 볼티모어에서 스리랑카로 가는 화물선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나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배에서 내리려면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등등 뭐 접근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 등으로 그분들이 며칠 전까지는 아무튼 배 안에 계셨고요.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막 게임 같은 것 한다고 하고 배 밖에서 따뜻한 음식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께 드렸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부터 오픈하고 5월 말에 이제 전면적으로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항구가 처음에 뭐 이코노미스트를 포함한 많은 매체에서 예상한 것처럼 우리들이 물론 볼티모어, 매사추세츠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도 피해를 보실 테고 앞으로도 한동안 피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이나 다른 세계에는 자동차, 설탕, 석탄, 시멘트 등등으로 인해서 뭔가 물건값이 오르는 이런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결국은 중도그룹인 그 노 레이블스가 어제 오후에 우리 후보를 정치 대선 후보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내지 않겠다가 아니라 후보를 찾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해보나 하면 뭐 레리 호건 같은 그 한국인의 사위라는 메릴랜드의 전 주지사도 아니요 그런가 했더니 아니요 하고 이제 상원 그 예비선거에 나가고 그리고 노 레이블스를 공동으로 만든 조 리버먼이라는 커네디컷주의 오랜 연방 상원 의원도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숨졌죠. 결국은 후보 찾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후보 찾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을 finally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제3당의 후보, 제3당도 아니죠. 노 레이블스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뭐 부분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안심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도 누가 후보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이든에게 더 나쁜가 트럼프에게 더 나쁘냐도 계산에 여러 가지 또 뭔가가 들어갈 그 확률은 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어쩌면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으로 봐서는 지지 동력 같은 것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왜냐하면 뭐 민주주의가 바이든이 트럼프에 비해서 훨씬 민주주의의 위협이다라고 말을 하고 딱 이제 뒤로 돌아갔잖아요. 그것도 그 돌아간 이유가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그리고 왜 바이든이 그럼 트럼프보다 더 민주주의의 해가 되느냐. 트럼프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것이 그것 자체가 정말 민주주의의 해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이 본인이 그 어떤 정말 레전드와 같은 스포츠 스타가 코비드 백신으로 숨졌다 이런 거짓을 퍼뜨렸잖아요. X에서 거짓을 퍼뜨리니까 행정부에서 코비드 백신 한창 맞고 이럴 때에 그걸 이제 이런 것은 조치를 해야지 된다라고 했다고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했다 해서 그래서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너무 비난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그냥 전반적인 것을 얘기를 한 거지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대로 또 설명을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어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사당의 폭동 사건 폭도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버트 케네디와 트럼프와 터커 칼슨이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간다는 것은 트럼프의 표를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폭도들을 폭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사당을 쳐들어가서 뭘 부수고 훔치고 사람까지 숨지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폭도들을 다 폭도는 아니죠. 그 폭도들을 헌법상 자유를 박탈한 운동가이다. 액티비스트다. 헌법상 자유를 박탈한 액티비스트다. 이것도 뭔 말이에요? 칭송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랬더니 또 막 비난이 왔습니다. 나중에 이 말도 이 성명도 스테이트먼트도 철회를 했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래서 중도층에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찍을 사람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이렇게 코비드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찍을 수 있죠. 그때는 트럼프에게 마이너스고 반면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케네디라는 가문의 이름이 들어가서 케네디 사람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겠지. 존 F 케네디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아버지인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 다 그렇겠지 하고 찍는 정치의 병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찍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바이든 표를 깎아먹을 것이고 그러나 중도층은 별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과 또 이렇게 삐걱거리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공화당은 아직까지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아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하긴 하지만 즉각 전쟁을 멈춰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공화당과 지금 다른 것이고 또 하나가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오늘 이제 한국 사전투표 끝나나요? 조기 선거를 하십시오. 공화당도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엄청나게 무슨 사전투표라든가 우편투표라든가 이런 건 다 가짜다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해서 손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는 조기 선거를 계속 하도록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편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미리부터 선거 지금 한참 11월 달 한참 남았는데 분명히 내가 지면 부정선거일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중에라도 주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밑밥을 깔아놔야 되잖아요. 그 일종의 밑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기선거 우편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과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 이 두 가지로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좀 상충하는 면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세 가지 어제 이제 진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재판을 연기하는 것을 아주 훌륭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완전히 그 범죄 혐의가 없을 때만 모든 것이 지워지는 거죠. 다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범죄에 대한 벌이 과하다. 아직까지 벌을 받은 건 없지만 벌이 과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저렇게 재판정까지 가고 가네. 이거는요.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는 속일 수 없습니다. 어제 그런 결과가 3개가 나왔는데 플로리다주에서 기밀 문서의 케이스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집으로 기밀 문서를 가져갔으니까 대통령 사유재산이야.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 케이스는 기각해야 돼. 특별검사가 그렇게 한 그 케이스는. 이거 no. 그리고 조지아주의 형사재판 케이스도 표현의 자유지. 대통령이 어디 전화 걸어서 표를 뭐 17,000 몇 표를 찾아내라고 하건 말건. 그게 무슨 압박이야? 표현의 자유지. 그 케이스 기각해야지 돼. 판사는 no. 그리고 허쉬머니의 그 판사도 4월 15일 그 이제 원래 그 재판하려고 하던 것을 또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no였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건 이제 뉴스들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뉴스 정키 이런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고 기사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정치 중심이니까 많이 보도했고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 전부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의 사기 재판에서 벌금을 4억 5,400만 달러에서 항소법원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깎아주고 월요일에 냈잖아요. 1억 7,500만 달러. 그 돈을 누가 내줬냐면 본인 돈으로 안 썼습니다. 본인 돈 많다고 하긴 했지만 캘리포니아에 주에 있는 던 행크든가요? 던 행스?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만 특히 유명한 게 노토리어스 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자동차를 융자를 해주는데 자동차 융자를 하는데 그 융자하는 사람이 크레딧이 나빠요. 그럼 보통 자동차 융자의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그 이자율을 한 24% 이상 받고 융자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프라임 이때 많이 이 사람도 뭐 손해도 보기도 하고 이익도 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는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고 크레딧이 나쁜 사람에게 이자율을 24.5%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돈 못 낼 걸 알면서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돈 벌 때는 하루에 250대의 차량을 압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돈 벌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도 했는데 그리하여 1억 7,500만 달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돈을 꿔줬어요. 공탁금 내라고. 뭐 여러 가지 담보하고 꿔줬겠죠. 그 꿔줬는데 뉴욕의 검찰총장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단 행스인가 그 사람은 이 일을 할 자격이 안 된다. 그 돈을 번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막 좋게 달려왔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길어져서 지금 이슈 2개 정도 더 했어야지 되는데 다음번에 다음 것들 짧게 하면서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폭격으로 많은 분이 숨진 7분이 숨진 월드 센트럴 키친 바로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했죠?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공습과 관련된 2명의 고위직 그러니까 군 관계자죠. 군 관계자를 장성이겠죠. 해고했다 하는 발표를 제가 깜빡 잊고 안 전해드렸어요. 미국이 3월 달에 비농업 부문에서 30만 3천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실업률은 3.8%, 다우존스는 20만 개를 예상했는데 뭐 50% 이상 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은 원래 3.9%에서 3.8%로 약간 내려갔고요. 몇 개월 동안 계속 지금 일자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1960년대 이후에 가장 오랜 동안 4%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 참여율은 62.7%로 2월 달보다도 0.2% 올라갔고 임금은
2월 달에 비해서 0.3%, 1년 전에 비해서 4.1% 올라갔습니다. 제일 일자리 많이 생긴 곳 헬스케어, 그 다음이 정부, 공무원이죠. 레저와 호텔, 건설 이런 순서입니다. 아무튼 노동시장이 한마디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탄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자율 높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좋아도 바이든 대통령에겐 끝뉴스가 아닌 겁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 결과도 트럼프가 경제 잘할 거야. 54%, 바이든이 잘할 거야. 34%, 20%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56%는요. 지난 2년 동안 경제가 나빴다 이렇게 느낍니다. 74%는 인플레이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고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겠어요? 가짜뉴스가 많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데 경제가 나쁘다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전반적인 방향 같은 것은 방향이 잘 가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좋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식시장 그래서 뭐 상승하면서 출발하더니 방송 진행되는 동안은 제가 못 봤고요. 그리고 국채 수익도 뭐 상승했고 6월 달에 이자율 인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우지수 상당히 올라가네요. 지금 401%나 올라갔고요. 퍼센트가 아니라 포인트, 나스닥도 247, S&P 500도 68포인트 지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6월 달 이자율 인하도 데이터를 본다고 했으니까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무척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 그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 발표가 나오니까 그것도 봐야지 되겠죠. 자, 이 내용은요. 미국, 한국, 인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국, 한국, 인도가 다 중요한 선거가 치러집니다. 한국 4월 10일이에요. 사전 투표 지금 오늘까지 하고 있고요. 이 선거를 중국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교란시킬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그룹이 2024년도에 중요한 선거잖아요. 한국, 미국, 인도. 이 교란 작전을 한다는 건데 중국은 이미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대만 총통을 선출할 때 대만 총통의 후보들이 누구는 중국을 따라가야지 돼 하고 누구는 어쨌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지금 총리가 된 사람은 윌리엄이죠. 퍼스트 네임이. 그 사람은 그래도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나쁜 엄청나게 많은 가짜를 뿌렸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지적을 하면서요. 지금까지는 이 같은 시도로 선거 결과를 바꿀 확률이 낮았습니다. 이건 2016년도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고 그때도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수없이 그 말 뒤에는 항상 그렇다고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고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 팜 같은 걸 했잖아요. 그런 공작을 했다고 해서 그 영향력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그 수준은 아닌 거예요. 다만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거는 좋죠. 지금 중국도 그 단계라는 겁니다. 이런 시도를 해서 그 시도로 인해서 뭐 무슨 총통을 본인들이 원하는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던가 이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서로 싸우는 반목하는 이건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someday in the future 계속 하다 보면은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걸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그 그룹 자체가 스톰 1376이라고 대만 선거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했냐면 가짜 인공지능 앵커도 만들어서요. 이제 그 대만 그 윌리엄 라이에 대해서 베이징에 반대한다 해서 저 사람이 공금을 횡령했다. 아니면 무슨 불륜 자식을 낳았다. 있지도 않은 이런 일들을 많이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그걸 인공지능, 또 인공지능도 어떤 회사 프로그램을 써야 되죠. 그 회사는 컵컷 툴이라는 회사인데 이 컵컷 툴은 바로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만든 그런 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미국 내부에서도요.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분열적인 막 이런 일들, 예를 들어서 국경안이라든가 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지원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막 교란 작전을 많이 한다는 것.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이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someday in the future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위스콘신 주지사가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에이시안 아메리칸 역사를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토니 에버스 민주당 그 주지사고요. 거기에 이제 몽족의 역사까지 함께 우리 주의 문화, 경제, 정치에 이런 모든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역사를 공유한 것을 축하하고 너무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군다나 이 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위스콘신의 그 분위기를 조금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암살 56주년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의도 표하고 더군다나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흑인 역사에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일을 했지만 비폭력 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요즘에 정치적인 폭력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경고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에 총을 들고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백인 우월주의 이런 독을 품은 극단주의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말도 세네요. 독을 품은 극단주의자가 정말 이제 그 마틴 루터 킹이라는 미국을 너무 사랑했고 미국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했던 사람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뭐 영감을 주고 있고요. 미국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인 폭력과 증오, 그 폭력을 거부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걸 비난을 해야지 된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현실은요. 12월 달에 여론조사했더니 83%가 정치폭력이 있을 것을 걱정을 하고 수요일 날도 새로운 여론조사 나왔는데 20% 이상의 미국인이 폭력이 2024년도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꾸만 폭력을 조장하고 누가 무슨 뭐 인간이 아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뭐 군대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대응을 해야지라는 것들이 나와서 여기에 많은 나쁜 쪽으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1분 30초 정도는 요 며칠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템 일식입니다. 또 완전히 달이 해를 다 가리면 개기 일식. 이 일식인데 날씨가 허락하면 지금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본다고 하거든요. 물론 진하게 완전히 개기 일식을 보는 데는 멕시코에서 시작해서 텍사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동부 쪽으로 쭉 띠를 두르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캐나다 무슨 뭐 퀘벡까지 가거든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뭐 이런 게 이제 몇 분 정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멕시코에서 텍사스에서 오클라호마, 알칸소, 무슨 뭐 미조리, 일리노이, 뭐 켄터키, 인디아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뉴욕, 그리고 버먼트, 뉴햄프셔, 메인, 옆에 좀 있는 테네시나 미시건,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연하기는 해요. 이게 안전한 개기 일식은 아니지만 볼 수 있고요. 아마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월요일 11시 7분경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는데 태양하고 달하고 또 지구하고 일직선이 돼서 달이 태양하고 지구 사이로 싹 이렇게 들어가 보이는 그런 것들이고요. 400만 명 정도가 잘 보려고 어딘가 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눈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 딱 허가를 받은 안경을 끼고 봐야지 되는데 그래도 화상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서 병원에서 엄청나게 지금 걱정하면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무슨 예수가 왜 나오나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그럴 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믿는다는 데야 어쩌겠습니까? 이 계기일식을 놓고도 일식을 놓고도 이게 다 그 신약이 얘기한 무슨 지저스의 재림을 예수의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있답니다. 예수가 그 있잖아요. 이 땅에 악인을 심판하러 오고 의인에게는 이제 상을 주러 그렇게 예수가 재림하는 게 계기일식의 징후랍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편지에서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마태복음인가요? 뭐 24장 44절인가 그런 것 있잖아요.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느니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뭐 예수가 오시리라. 그런데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난 1000년 동안 1년의 계기일식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하게 뭐 2.5회 정도는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해서 예수 재림이 안 오면 또 다른 말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느냐가 그렇게 차이가 있고 이해를 넘어서 오해하는 것도 될 수 있죠. 계기일식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강혜신이었습니다.